어느 날 A씨는 동창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동창회에 참석했던 한 친구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A씨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후에 같은 집에 살고 있던 A씨의 아들도 코로나 검사를 받자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아들의 학원 선생님 그리고 학원 선생님이 방문했던 한 클럽의 사람들에게도 코로나가 전염됐습니다. 동창회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클럽의 사람들까지 전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만약 코로나 검사의 순서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클럽에 다녀온 선생님이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코로나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은 후 그 선생님의 학원 학생들이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자 그 학원에 다니던 A씨의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같은 집에 살고 있던 A씨도 검사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참석했던 동창회에 참석자들에게 알리고 동창회에 참석자들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동창회 사람들까지 전염시킨 꼴이 되는 겁니다.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후에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전염을 시켰을 거란 추정이 될 뿐, 역학조사는 의학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진단검사인 PCR로는 감염원과 누가 먼저 감염됐고 누가 후에 감염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언론에서는 수도 없이 교회발, 선교단체 발이라며 확신에 찬 보도를 합니다. 인터콧발 집단 감염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한국기독교이단대책협의회와 한국목회자선교협의회 그리고 의학박사와 전문의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지난 2월 19일 의료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11월, 12월 두 달간 열방센터를 방문한 2,500여 명 중 1차 감염 가능성에 있는 사람은 정부의 발표인 260여 명이 아닌 5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1차 감염자란 열방센터 방문 중에 코로나에 감염된 확진자를 뜻합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의 잠복기는 최대 14일이고 증상 발생 후 격리기간은 최대 10일이라고 합니다. 이 근거에 따르면 이 두 기간을 합해도 24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4일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코로나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지라도 그 원인이 24일 이전에 방문한 장소로는 결론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열방센터 1차 감염자 250여 명 중 실제 200여 명은 열방센터를 방문한 지 24일이 지난 후에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이들은 열방센터에서 감염되었다고 볼 수 없고, 24일이 아닌 방역당국 발표에 따른 최대 잠복기인 14일 기준으로 보면 실제 열방센터발 1차 감염자로 추정되는 인원은 9% 내외라고 합니다. 따라서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비율인 확진율로 볼 때 열방센터 연관 확진율은 정부에서 발표한 13%가 아니라 2.3에서 최대 4.7%로 봐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확진율 2.3%도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아니라 열방센터에서 감염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24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최소한의 수치가 아닌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는 여러 사례를 제보받았습니다. A지역에 사는 김모 씨는 작년 12월 24일 확진자와 같이 있었고 3일 뒤인 12월 27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3일 전에 확진자와 같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10일 전인 12월 17일에 열방센터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열방센터발 확진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B지역에 사는 김모 씨는 올해 1월 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모 씨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었지만, 역학조사 중 역학조사관은 김모 씨가 한 달 전인 작년 12월 4일에 열방센터를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됐고 열방센터발 확진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에 중대본 지침상 역학조사 기준은 증상 발현일 이틀 전부터지만 한 달 전에 센터를 방문한 A씨의 경우 그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열방센터만 다녀오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열방센터 발입니까? 마지막으로 C지역에 사는 이모 씨는 작년 12월 3일 열방센터를 방문하고 이후 19일이 지난 12월 22일에 코로나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더 지난 12월 29일에 같은 교회에 다니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이모 씨도 다시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고, 다음 날인 12월 30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격리시설에서 격리하던 중 1월 4일 관할
보건소에서 전화가 와 이모 씨가 열방센터 방문자 명단에 있다며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모 씨는 열방센터에 방문을 했었지만 한 달도 더 지난 일이다. 그리고 잠복 기간이 지난 후에 음성 판정도 받았다. 열방센터와 내가 확진받은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느냐라고 답하자 보건소 직원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죄송하다. 위에서 시켜서 전화한 것이다. 라고 답변 후 통화를 끊어 일단락되는 듯 싶었으나 3일 뒤인 1월 7일 시지역 신문을 통해 처음 확진되었던 A씨와 교회 확진자들이 마치 열방센터를 다녀온 이모씨를 통해 감염된 것처럼 기사를 내었고 시청 내 게시판에도 이모씨와 A씨 그리고 교인들도 감염 경로를 열방센터로 변경했습니다. 이외에도 다 소개하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침도 따르지 않고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열방센터를 다녀왔다는 진술만 있으면 다른 동선 및 검사 시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모두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로 집계가 되고 심지어 열방센터를 방문하지 않은 12명의 확진자도 열방센터 관련 1차 확진자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열방센터를 방문한 지 2달 이상 경과한 사람마저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자 이를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로 포함시킨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열방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2달이 지나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변이 바이러스입니까? 사실이라면 의학 논문감이네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검사인 PCR로는 감염원이나 선후 감염 규명이 안 되는데 단순 추정으로 도표까지 그려가며 감염원과 감염 시기, 감염 선후 관계까지 밝히는 건 과학인가요? 소설인가요? 이건 그냥 공상과학 소설 아닙니까?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역학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의 사례를 보았을 때 정말 이것이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인지 의문이 드네요. 단순히 특정 단체의 확진자 늘리기가 목적입니까? 하루에 750만 명이 이용한다는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수치가 0이고 확진자도 0명이라는데 속리산 기슭에 위치한 공기 맑고 순환도 잘 되는 열방센터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을 한 걸까요?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 접촉자를 가려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발표했는데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가려내기가 쉬운 집단만 코로나 대유행의 원흉으로 지목하여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이 과학적인 역학조사입니까? 개인정보도 마구 공개하고 마치 감염 숙주로 여기며 죄인 취급하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 행위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는데 환자에게 범죄자보다 더한 취급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물론 한 명의 확진자라도 발생한다면 그건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도 없는 조사로 인해 과학에 부풀려진 확진자 수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건 아닐까요? 지난 2월 2일 100분 토론에 출연했던 소년보 목사의 발언이 떠오르네요. 코로나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모든 종교의 집단 감염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8.2%인데 국민들은 코로나 감염 원인의 44%가 교회발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배 중 감염 사례가 사실상 없었음에도 말이죠. 사실과는 너무나 다른 이러한 과장된 인식을 누가 국민들에게 심어준 것이고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유지에 기한도 없는 시설 폐쇄 명령을 하고 선교단체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려고 하고 이러면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모든 종교시설은 폐쇄되고 사라지는 겁니까? 이러한 여러가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2달 전부터 구속수사 중인 인터컵의 관계자 2명이 아직도 수감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허위 명단을 작성해 방역을 방해했다는 혐의인데요. 인터컵 측이 제출한 11월 참가자 명단 543건 중 522건은 연락이 닿았으나 나머지 3.9%가 연락이 닿지 않았거나 없는 번호였다고 합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때는 59%에 달하는 인원이 연락이 안 되었다는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미비한 수치이고 3.9%라는 비율로 과연 이것을 허위 명단이라고 볼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참가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명단을 작성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 식당에 간 한 손님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게 꺼려져서 거짓 정보를 기입했다면 그 식당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식당 직원을 구속시킬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상식을 요구합니다.